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 패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은 코웨이의 분할과 관련된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역시 수강생분들께서 질문을 따로 주셔서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당장 오늘 촬영일이 2월 8일인데 당장 어제 이제 2월 7일 날 공시가 된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의 코웨이가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분할 존속회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는 뭐 당연히 주식회사 코웨이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코웨이에는 어떤 사업 부분이 남냐 하니까 환경, 가전, 제조 및 판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렌타라는 그 회사 있죠. 이제 정수기 만드는 그 사업 부분이 코웨이한테 남고요. 분할 신설 회사, 분할을 통해서 새로 생성되는 회사는 뭐 가칭으로는 리앤케이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화장품 사업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할은 제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분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허용하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괄호 3번 보시면 분할 신설 회사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분할 회사에게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문장 하나가 이번 회사 분할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으로 처음 정리를 드리는 것 같아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런 겁니다. 물적 분할은 원래 존속법인, 기존 법인에서 법인이 새로 하나 똥 떨어져 나와서 분할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분할이 될 때는 분할 대가라는 거를 줘야 됩니다. 근데 분할 대가를 누구한테 줄 것인지에 따라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분할 대가는 신설법인의 신설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설법인의 새로 생기는 그 소유권, 주식을 도대체 누구한테 줄 거냐에 따라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갈립니다. 이번에 코웨이가 분할하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요. 신설법인의 주식을 싹 다 누가 가져가냐면 기존 법인이었던 코웨이가 100%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웨이의 주주들은요. 신설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신설법인은 리엔케이 이제 신설되는 리엔케이 코스메틱의 주식 100%를 코웨이가 가져가고 여전히 기존 주주들은 코웨이 주식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요 밑에 그러니까 원래 존속법인의 사업부였던 게 따로 떨어져서 밑으로 자회사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존속법인의 연결재무제표는 전혀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어차피 100% 종속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도 뭐 내가 지배하는 어떤 회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럼 인적 분할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원래 기존 존속법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 존속법인의 주주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최대 주주라고 합시다. 이 친구가 코웨이의 지분을 한 30%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화장품 부문이 옆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 주식의 30%를 최대 주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또 다른 주주들이 나눠서 가져가겠죠. 다른 주주들은 원래 기존의 코웨이의 주주들일 거고요.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 나오는 게 인적 분할이고요.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물적 분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정리를 드리고 있는 코웨이는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 물적 분할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자산과 부채 내역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존속회사, 기존의 코웨이죠. 이 친구는 전체 자산 3조 6천억짜리고요. 부채 1조 4천억, 자본 총계 2조 2천억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떨어져 나오는 리엔케이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이 163억, 부채가 65억, 그래서 자본 총계가 한 9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코웨이 주주분들께서는 이번 분할 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어차피 떨어져 나오는 그 비중이요. 너무 작아요. 코웨이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이미 3조 6천억 조 단위가 되는 회사인데 여기서 163억짜리 회사가 떨어져 나온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굉장히 작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저 정말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 코웨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거를 조금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할은 생각보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분할이라고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게 되면요. 기존 주주들한테 주총 전에 어느 정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분할건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 상법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회사의 물적 분할에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많고 또 나 말고 다른 주주들은 이 물적 분할에 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게 정말 죽을 듯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에 밀려서 분할을
코웨이의 주주로서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소액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법은 어떤 걸 보장을 하고 있냐면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내가 원하면 정해진 가격에 내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고 뉴스에서 주매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줄여서. 일단 매수 예정 가격부터 보여드릴게요. 56,357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코웨이의 적정 주가가 56,357원보다 원래 낮았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보다 회사가 더 비싸게 사주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정말 내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주매청을 던져서 56,300원에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오늘도 조금 오르고 해서 62,000원 정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는 매수 예정 가격이 조금 낮다. 그래서 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56,300원에 뭐 주매청을 던질 그런 유의는 딱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혹시 여러분들께서 주매청을 던지겠다라고 하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주주총회 전에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정리를 드리면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나 이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귀찮다라고 하더라도 어쩌실 수 없어요. 꼭 서면으로 통지를 하셔야 주매청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물적 분할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요. 사전에 서면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막상 주총 가서 내가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서 주매청 행사할 수 없어요. 사전에 무조건 서면 제출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셨다고 하더라도 막상 주주총회 가서 찬성표를 던지시잖아요. 그럼 주매청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이죠. 내가 찬성을 던져놓고 내 주식 얼마에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셨더라도 주총까지 만약에 내가 의견이 바뀌었다. 그래서 주총 가서 막상 투표는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시면 주매청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3년 전, 2년 전, 3년 전에 LG화학에서 2차 전지 사업 부문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왔다가 바로 이제 상장을 가면서 상대적으로 LG화학 주주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또 비판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할되는 리엔케이 코스메틱의 자산 가치 그리고 자본 가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회사에 큰 피해가 없겠지만서도 혹시라도 이 리엔케이 코스메틱스가 이제 상장을 가면서 좀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은 회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물적 분할하고 해서 신설 회사 리엔케이 코스메틱이 5년 이내에 IPO를 갈 계획이 없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뭐 5년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투자 시기열보다는 길 거라고 감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 재상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코웨이 물적 분할 케이스가 나왔고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뭐 그렇게 회사의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서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해 보자는 차원에서 코웨이 물적 분할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주주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구분, 물적 분할에 있었을 때 절차적으로 기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신경 쓰시면 되는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 정도만 배워가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